마을 사람들이 입을 닫은 고립된 섬 평일도 미제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 평일도가 있습니다. 이 평일도라는 이름은 한 번도 외부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평화로운 섬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16일 그 평일도 사동리에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며 여느 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을회관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왔던 김씨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읍사무소에 간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친구분들은 당연히 이를 보고 마을회관에 오겠지 했지만 웬일인지 김씨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 중 한 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신호음만 가고 받질 않았죠. 그렇게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이상한데? 싶은 동네 분들이 결국 김씨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각자 볼일을 보고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김씨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 친척이었던 변씨가 제일 먼저 이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형님, 안에 계세요? 하면서 불렀는데 대문은 열려있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을 봤더니 안방문이 살짝 열려있었는데요. 잠이 드셨나? 생각한 그는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서 안방문을 열게 되는데 이내 주저앉아 버리죠. 이후에 하나둘씩 동네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씨가 용기를 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 들어간 순간 찌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 방에는 피로 물들어 있는 이불 사이에 김씨가 엎드려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평소에 김씨가 폐가 좀 좋지 않아서 종종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곤 했었는데 지병 때문에 사망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일단 시신을 수습하자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있던 주민분들은 김씨를 바로 눕히고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죽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에 놀란 가족들이 집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눈에는 이 현장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단순한 병사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신이 발견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죠. 사건 당시 현장 사진, 무언가 위화감이 든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은 단번에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바닥과 이불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고 벽면에도 피가 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씨의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고 입 주변에는 작은 천공도 뚫려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주목할 점이 있었다면 김씨의 시신이 위에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었는데 주민들 말로는 김씨는 평소에 위통을 벗고 있지 않았다고 하고 그날 날씨 또한 그렇게 덥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수에 시신 의뢰를 하게 되고 얼마 후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고도의 두부 손상, 분쇄 골절. 그 사인은 바로 고도의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머리에 둔기를 맞은 상처가 12곳이나 발견됐으며 그중 3곳의 상처는 골절까지 보였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즉 이것을 해석해본다면 누군가 김씨의 집에 들어와서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내리쳤다라는 것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앞쪽과 뒤쪽에 있는 상처의 모양과 크기가 달랐습니다. 이건 무기가 한 개가 아니라 다른 둔기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게다가 입 주변에 뚫려 있던 천공 또한 머리에 상처를 낸 둔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 3가지 이상의 둔기나 흉기를 사용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타살에서는 흔히 공격을 막기 위해서 주근이의 팔이나 손에 방어은이 발견되기 마련이지만
김 씨에게서는 방어은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김 씨가 불시에 전혀 대항할 수 없던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 씨는 이 범인에게 대항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던 중에 경찰은 김 씨가 복용하고 있던 약에서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김 씨는 대상포진 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약을 처방받았는데 특히 그날 복용한 약에는 졸음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 씨가 사망 당시에 이 약의 기운 때문에 졸리거나 나른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 가능했고, 그래서 방어원조차 남지 않는 것이다 라는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경찰은 가장 먼저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것이 바로 피 묻은 핑크색 아령이었습니다. 이 아령은 김 씨가 마을회관에 있던 거를 집에서 운동하겠다고 가져다 놓은 거라고 하는데 출처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아령의 모양과 머리 쪽에 상처 일부는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행 도구가 최소 3가지 이상이라는 것이었는데 아령 외에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직접 집으로 흉기를 들고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 들고 나갔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즉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계획해둔 살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환경이 깨끗하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경찰이 주목했던 게 있는데 바로 방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시신의 여러 곳에 있는 상처, 그리고 이불과 벽에 뿌려져 있는 혈흔, 정신없는 분위기. 하지만 물건들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초기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섬의 사람들은 이건 돈을 노린 외지인의 소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범행이 일어났던 5월에는 미역을 수확하는 철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이 당시에 평일도에는 300명에서 400명가량의 외국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한 명이 김씨집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했다라는 게 마을 주민들의 시나리오였죠. 깨끗해. 현장은 깨끗했고 금품을 뒤진 흔적조차 없었으며 현금 4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건 돈이 노린 범행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고, 이건 김 씨와 일면식이 있는 누군가의 보복살인이다 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변사자가 혈액의 고인 부분을 한번 밟은 다음에 그 뒤로 다시 못 일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혈흔 분석 결과로 그날의 상황을 추리해 본다면 김 씨가 처음 공격을 받은 지점은 방문 앞이었습니다. 최초 공격을 받고 김 씨는 벽 속으로 쓰러지게 되죠. 근데 이때 범인이 김 씨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거기서 정신을 잃지 않았고 김 씨는 기어서 이불 위를 지나가게 되죠. 이때 머리 위에서 떨어진 혈흔은 이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에 시신의 발바닥에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 피가 묻은 발자국의 조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기어가다가 제대로 일어나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창문 앞에서 마지막 공격을 받고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게 된 거죠.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범인이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평일도에서 태어나서 모든 인생을 보낸 일명 평일도 토박이었던 김 씨는 10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고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미역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자식분들이 주는 용돈이 있어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을 앞뒤를 좀 잘못 붙였네. 미역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분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를 붙여야 자연스러운데. 또한 김 씨는 마을에서 이장을 할 만큼 두루두루 신임과 좋은 평판을 받아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김 씨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원한받을 일을 만들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7시에서 7시 20분에서 30분대에 피해자 집 앞에 문 쪽으로 서성이는 흰색 물체의 피사체가 있었거든요. 사건 당시에 마을에 있는 수협 단 한 곳에서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CCTV는 다행히 김씨 집을 아주 멀리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범행 당일 김씨 집 근처에
오전 7시에서 20분, 30분 사이쯤 흰색 물체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게 포착됩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나 약간 소름 돋아 지금. 아무리 그래도 경찰은 이 사건이 그리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평이또라는 사실 아담한 섬에서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사돈의 팔촌인데 이걸 못 잡겠어?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다 친인척 관계로 엮여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가능한 마을 주민들 전부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그날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김씨 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던 이웃 백씨였습니다. 이섬 마을 사람들 중에 거짓말 탐지기를 거절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씨는 죽기 전에 3번의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도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백씨에게 왜 김씨에게 전화를 했냐고 물었는데, 백씨는 김씨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다. 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사망한 김씨는 마지막 통화 직전 백씨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분 19초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죠. 백씨는 아니 나는 김씨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거고 이때 김씨가 호박이 집에 있으니 좀 가져가라고 했다. 그래서 이후 낮 12시를 넘어 김씨의 집에 가는데 아무도 없어 거기에 있던 호박 3개 중에 2개만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고추밭에 농약 친 사실이 없고, 그리고 자기 손자가 그날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있던 시간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의심 가는 건 이것만이 아니었다. 백씨가 진술한 사건 당시의 행적이 사실과 달랐다. 백씨는 고추밭에 농약을 치는 것 때문에 도와주러 갔다가 집에서 손자랑 놀아줬다라고 진술하는데 그날 농약을 친 사실은 없었고 손자도 아파서 병원에 있던 상태였다. 백씨는 이렇게 경찰에게 불려가서 조사해 받을 때마다 처음엔 이랬다가 또 다시 기억난다며 다른 얘기를 했다가 또 맞지 않으며 화장실이 급했다가 진술을 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백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를 해서 추가 조사에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7차례나 신문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백씨는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고, 백씨의 범행에 대한 심증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백씨를 석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자 이 지역은 경찰은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게 됩니다.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은 전단지는 섬 전체에 뿌려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를 나갔던 한 경감분은 이 작은 마을에 무언가가 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들 뭔가 잘못 말했다가는 화를 당하거나 원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아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형사들 또는 이 사건을 취재했던 취재팀들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왜 자꾸 이 섬에 찾아와? 다 지난 일을 왜 들춰? 고 하면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친인척 관계잖아요? 사돈의 8촌, 5촌, 6촌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응?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 평일도 살인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에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났는데 이웃이었다며 이 사건을 해결하려며 뭔가를 파내야 하지 않냐,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곳에 살고 있던 마을 청년은 아예 외지인이었다면 차라리 범행을 잡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이 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같이 여긴 시골입니다. 에? 범인을 안다고 해도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모두 친인척 단관계이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촌에 8촌, 5촌에 6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만약 서로 안 좋은 일이 드러나면 그거 다 등지고 살아야 되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취재진은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삽니까? 라고 되묻자 이 마을 청년은 도시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살아봐야 합니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약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곳 평일도, 그곳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입니다. 분명 범인은 지금까지도 이 섬 안에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곳 사람들은 입을 꽉 다문 채 사건은 4년이 지난 지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단체로 그 살인사건에 묵인하는 것이 사인 자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득해 근데 너는 왜 페인을 받니 자르바니 너프리고 그쪽을 봐야지 그랬으면 꽁킬인데 갑자기 왼쪽 무릎 페인을 보니